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혼의 정의와 행복에 대해 이야기했던 플라톤의 생각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지난주 혹은 지지난주에 미리 예습을 했던 내용에서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한 내용은 뭔지 혹은 내가 이해한 내용이 정말 맞는 건지 한번 확인해가면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플라톤 영혼의 정의와 행복과 관련해서 가장 교과서 첫 번째 문단에서 여러분은 플라톤이 어떤 얘기를 할 거구나 라는 걸 조금 짐작을 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영혼의 정의와 행복이라 했으니까 플라톤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지, 플라톤이 말하는 행복이란 무엇일지, 혹은 그 행복 안에는 개인의 행복과 국가적 차원의 행복이 있을 거고 정의와 행복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등 그러한 길잡이를 잡으면서 한번 플라톤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플라톤의 이론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플라톤의 생애라고 해서 두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크라테스 같이 공부를 했었죠. 그런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주지주의와 지덕복 합일서를 계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주지주의와 지덕복 합일서를 똑같이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가 플라톤으로 따로 구분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플라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이 있을 거야 라는 걸 어림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와 어떤 부분에서 조금 다른지에 대해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당시 아테네의 민주정치에 대한 비판을 했던 사람인데 이거는 조금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 소크라테스가 청년 미혹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독배 마시고 죽잖아요. 이때 이제 소크라테스가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그 좀 유명하다 하는 좀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여튼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요즘 표현도 아닌데 어쨌거나 엄친아 같은 애들이 전부 다 소크라테스만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게 꼴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청년 미혹죄라는 죄명을 씌워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던 제자인 플라톤이 봤을 때는 저러한 아테네의 민주정치 때문에 나의 소중한 스승이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테네의 민주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을 하냐면 중우정치라고 비판을 합니다. 중우정치가 어떤 정치야? 어리석은 대중들에 의한 정치. 그러니까 저 아테네의 어리석은 민중들, 대중들 때문에 나의 스승인, 존경하는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테네 민주정치에 대해 비판을 하고 환멸을 느끼면서 이제 플라톤은 여러 곳을 유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랑을 하면서 나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진리를 찾으러 다녀요. 그런데 플라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진리가 없는 것 같은 거야. 현실에서는 그러한 진리를 너무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틀렸나? 라고 물으면 그건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나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틀릴 리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플라톤이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그러한 불변한 보편적인 그러한 진리는 이 현실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에 존재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이데아론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데아론. 자, 이데아론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플라톤이 꿈꿨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먼저 알아보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플라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은 이데아를 지향하는 삶입니다. 이데아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궁금해져야 돼요. 이데아가 뭔데? 라고 물으면
교과서에 있는 표현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데아라는 것은 영혼의 눈으로 보는 사물의 원형, 그러니까 사물의 불변하는 본질이자 참된 실제로서 완전한 것을 이데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데아에 대해서 조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예시, 삼각형. 자, 여러분, 삼각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직각삼각형, 혹은 둔각삼각형, 혹은 예각삼각형 등 다양한 종류의 삼각형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삼각형들은 삼각형의 한 종류일 뿐이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그러니까 삼각형의 한 종류일 뿐 삼각형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저런 종류의 삼각형들을 안다고 해서 우리는 삼각형 그 자체를 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능숙한 솜씨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각의 합이 정확히 180도가 되는 삼각형을 완벽하게 그릴 수가 없다는 거지. 자, 완벽합니까? 그러기 어렵다라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충렬여고에는 참 많은 꽃들이 피어 있어요. 그래서 백합꽃이라든지 벚꽃이라든지 혹은 수국도 피어 있던데, 기타 등등, 장미도 피어 있고, 우리 충렬여고에는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짜 꽃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꽃들을 알 수 있을 뿐 꽃 그 자체를 알 수 없다라고 플라톤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삼각형이라든지 꽃이라는 것을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보았대요. 아이고, 이데아. 그래서 이러한 이데아는 불변하는 본질이자 참된 실제로서의 완전한 것, 그러니까 사물의 원형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데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삼각형의 이데아, 꽃의 이데아, 혹은 뭐 아름다움의 이데아, 책상의 이데아, 뭐 기타 등등. 어쨌거나 그러한 다양한 이데아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이데아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라고 보았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플라톤은 이러한 이데아를 지향하는 삶을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라 보았고, 플라톤이 생각하는 진리는 이데아에 대한 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주지주의를 계승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데아에 대한 이데아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주지주의의 입장을 가지게 되는 건데, 소크라테스와 다른 점은 알은 알인데 이데아에 대한 알을 추구했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좋아. 그래, 네가 말한 것처럼 이데아를 지향하는 삶 좋아. 선의 이데아 뭔지 알았어. 이데아에 대한 암, 그래, 필요하지. 그런데 이데아는 어디에 있냐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플라톤은 이데아는 어디에 있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원론적 세계관을 통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원론적 세계관. 이원론, 두 개로 세계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첫 번째 현실 세계와 그리고 두 번째 이데아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이러한 현실 세계와 이데아계는 각각 특징이 있는데, 현실 세계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현실 세계에는 감각과 경험으로 파악 가능한 세계, 세계를 뜻해요. 반면 이데아계는 이성과 사유, 생각으로만 파악 가능한 세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 세계에는 감각 경험적으로 파악 가능한 세계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항상 변합니다. 가변적. 그리고 불완전성, 불완전한 세계, 그리고 그림자의 세계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이성 사유로만 파악 가능한 세계인 이데아계는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아요. 영구불변. 그리고 완전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참된 실제가 들어있는 세계라고 왔어요. 자, 다시 현실 세계는 감각과 경험으로 파악 가능한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은 늘 변하죠. 항상 변하기 때문에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이데아계는 이성 사유로만 파악 가능한 세계, 그러니까 이데아들이 모여있는 세계를 이데아계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데아계는 객관적이고 변하지 않아요. 영구불변적이고, 그리고 이데아들이 모여있잖아. 아까 전에 이데아의 뜻 중에서 사물의 불변하는 본질이자 참된 실제로서 완전한 것을 이데아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데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완전성, 완전한 세계이고 참된 실제인 이데아들이 모여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데아들을 이제 현실 세계에서 모방을 하거든요. 그림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데아계에는 꽃이 있는 거야. 꽃이라는 이데아가 있어. 아, 왜 계속 이데아. 그러면 현실 세계에는 백합도 있고 벚꽃, 장미도 있고 수국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위에서 설명했던 그 예시를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은 동굴의 비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원문을 한번 읽어봤을 겁니다. 같이 선생님이랑 한번 더 복습을 해봅시다. 자, 이러한 플라톤이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장 쉽게 설명한 동굴의 비유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까 해요. 동굴 모양을 한 거처에서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묶인 채로 살아가는 죄수들을 상상해보게. 이들은 이곳에서 앞만 볼 수 있고 머리를 돌릴 수도 없다네. 이들의 뒤쪽에서는 불이 타오르고 있고 이 불과 사람들 사이에는 담이 세워져 있고 담 위로 사람들과 여러 동물상이 지나가면 그 묶여있는 죄수들은 벽면의 그림자 외에는 어떤 것도 못 보고 앞만 보고 있는 거야. 그 벽에 그림자만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그림자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림자가 비치게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죄수들은 벽면의 그림자가 진정한 사람이나 동물이라고 믿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어렸을 때 그 그림자 이렇게 그림자 손 모양으로 그림자 많이 만들고 놀았던데 나만 그랬나요? 어쨌거나 그 그림자가 진짜라고 믿는 거지. 왜냐면 죄수들은 몸이 묶여 있으니까 앞만 볼 수 있어. 근데 그 앞에는 뭐만 보여준다? 그림자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은 그 그림자가 참된 실제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자, 어쨌거나 그래서 동굴 밖에서는 실제 사람들과 동물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 그러니까 죄수들이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은 그것들을 본떠서, 그러니까 동굴 밖에 있는 실제를 본떠서 만든 인형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연히 탈출을 했어. 그 동굴로부터 탈출해서 바깥에 딱 나와보니까 아, 내가 보던 것이 참된 실제가 아니었구나.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했구나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모든 것의 원인이 태양이라는 사실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림자가 생기려면 태양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 태양은 모든 이데아들의 이데아, 그러니까 최고의 이데아인 선의 이데아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누군가가 묶여있던 줄에서 풀려나 불빛 쪽을 본다면 처음에는 눈이 너무 아파서 힘들어할 거야. 왜냐면 우리 어두운 공간에 있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쉽겠네요. 우리가 잠을 자다가 아침에 부모님이 여러분 깨우러 오시죠. 이렇게 불을 딱 켜면
그 눈이 부시는데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어두운 동굴 안에 있던 사람들도 갑자기 바깥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 눈이 많이 부실 거라는 거죠. 자, 그렇게 불빛에 익숙해지고 더 나아가 동굴을 벗어나면 동굴 밖에 밝은 세상을 보게 될 것이고, 이 뒤에 생략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동굴 밖에 나가서 참된 실제, 그러니까 이데아를 보고 온 죄수들은 거기에서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동굴로 돌아옵니다. 다시 동굴로 돌아와요. 이 동굴로 돌아온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어쨌거나 이 내용이 플라톤이 이제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데 빈칸을 한번 채워봅시다. 자, 동굴의 비유는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철학자의 역할을 상징과 비유로서, 그러니까 뭐 태양이 선의 이데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동굴은 어디 세계야? 현실 세계로 동굴 안에 묶여있는 죄수들은 누구야? 일반 시민들인 거지. 그리고 동굴 바깥은 이데아 세계로 동굴 밖에서 진짜 세계를 본 죄수는 누구? 철학자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철학자가 동굴 밖의 진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태양이 선의 이데아. 이고 이 비유에서 중요한 건 아까 이야기했죠. 진짜 세계를 본 철학자가 다시 동굴 안으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동굴 밖에 진짜 세계가 있다고 설파한다는 점이다. 플라톤은 철학자들이 참된 실제를 깨닫고 나서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른 척 팽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동굴로 돌아와서 그 밖에 이데아가 있다는 걸 모르는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러한 여기 첫 번째 말했던 그 철학자의 역할이 다시 동굴로 돌아온다라는 점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플라톤은 당대 그리스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를 비판하면서, 왜 비판했다 했지? 나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죽게 만들었잖아. 그죠? 어리석은 대중들이 위대한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죽게 했어. 어쨌거나 그러한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를 비판하면서 지식을 가진 철학자만이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동굴의 비유는 철학자가 인민,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을 이끌어야 된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철인정치론이라고도 하는데, 철인정치론은 이따 개념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해봅시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 네가 말한 것처럼 이데아가 뭔지도 알았고 이데아는 현실 세계가 아니라 이데아계에 존재한다라는 것도 알았어.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현실 세계잖아. 현실 세계에 있는 우리는 이데아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봐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영혼불멸설입니다. 자, 영혼불멸설.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육체가 소멸하더라도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영혼불멸설인데, 이것도 약간 비유? 이야기 같은 게 있어요. 들어봅시다. 그리고 그 동굴의 비유 여기 아래 부분에는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아까 그 뒤에 원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데아론과 철학자의 역할 설명. 가를 설명하는 것. 뭐 선의 이데아가 태양이라든지 뭐 등, 이렇게 여러분이 빈칸은 자유롭게 채우면 됩니다. 자, 다시 영혼불멸설. 자, 육체가 소멸해도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영혼불멸설인데,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우리는 이데아계에서 살고 있었대요. 이데아계에서 이데아를 이제 알아가면서 이데아를 만끽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현실 세계로 나의 영혼이 추락을 했대요. 근데 추락할 때 그냥 추락한 게 아니라 망각의 강을 건너서 추락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망각의 강을 건넜어.
뭔가를 잊었다는 거지. 무엇을 잊었을까? 이데아에 대한 알을 망각한 다음에 추락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육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면 나는 순수한 인식을 통해서 이데아를 인식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영혼 불멸설을 주장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 영혼이 사라지지 않아. 이데아계에 있던 내 영혼이 사라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상기 과정을 통해서 이데아에 대한 알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상기 과정,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걸 한번 상기해볼까요? 상기시켜볼까요? 할 때 그 상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쨌거나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육체는 죽잖아, 그죠? 죽음을 통해 우리는 육체로부터 영혼이 해방이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 플라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방된 영혼은 이데아계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생활과 윤리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생활과 윤리에 보면은 서양의 죽음관 중에 이제 플라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데아론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알고 있으면 원문을 읽을 때나 혹은 선지 적용을 할 때 좀 더 편해요. 그러니까 생활과 윤리를 선택할 친구들은 그것이 기초 지식이 되는구나 하고 좀 더 집중을 해봅시다. 자, 어쨌거나 죽음을 통해 육체로부터 해방된 영혼이 이데아계로 돌아가게 된다잖아.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 왜냐면 죽고 나면 내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돼서 다시 이데아계로 돌아가니까 이데아계에서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잖아, 이데아를. 그래서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죽음 두려워 마라. 그러면 현실에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라고 묻는다면 아니라는 거지. 어쨌거나 내 영혼이 육체 안에 갇혀 있어도 영혼의 순수한 성질, 영혼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플라톤의 죽음관에 대해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플라톤이 이야기를 했던 이데아론에 대한